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 생활 습관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때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또 학교 적응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준비물은 정말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해야 되는 이런 지도를 안 하고 아이를 보내서 아이가 준비 없이 학교에 가서 많이 당황하고 등교 거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준비물 같은 건 하루 이틀 바짝 고생해가지고 준비하면 되지만 이런 지도 부분은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고 빠르면 한 달, 길면 몇 달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급하게 가르치려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아이에게 스무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도할 것들 잘 지도하셔서 저처럼 고생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 기상 습관입니다.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 우습게 봤거든요. 일주일이면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겨울방학 끝나고 입학하기 직전까지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계속 살고, 그때 저희 새벽 3시까지 아이랑 놀고 아이랑 같이 책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쯤부터 한 30분씩 땡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하루에 30분씩 잘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 날 결국 11시, 12시까지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이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인다고 아이를 깨웠기 때문에 아이가 피로도가 중첩이 돼가지고 정작 등교하는 날 가장 피곤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안 그래도 학교 가는 게 불안한데 몸은 피곤하지 눈도 안 떠지지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저도 학부형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 맘대로 막 빨딱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도 막 아이한테 화를 내고 아이는 울고 또 그걸 달래느라 시간이 더 늦어지고 지각하고 또 화내고, 그러면서 등교하는 첫날 정말 그 설레임과 기쁨, 막 도전, 이런 유능감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등교 날이 분노와 슬픔, 저는 무능함을 굉장히 느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저는 또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아이랑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등교 거부, 등교 전쟁을 치르면서 알게 된 건데, 저희 아이는 아침 준비가 오래 걸리는 아이고 잠이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촉박한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등교라고 하면 적어도 8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애고, 그리고 그 준비가 되려면 최소한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도 뒹굴거리고 조금 잠 깨면 유튜브도 봤다가 엄마한테 또 정서적으로 위안도 받았다가, 그러면서 여유 있게 밥도 먹고 엄마랑 얘기도 하고, 그렇게 아침에 자기가 그 채워야 할 걸 다 채우고 나서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아이를 너무 촉박하게 깨웠던 거죠. 그리고 저야말로 7시 기상은 저한테도 너무 빠른 기상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거의 미라클 모닝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늦게까지 깨어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저의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저야말로 학부형의 그런 생활 그 습관이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를 7시에 깨우려면 최소한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제가 잠을 미리 깨서 준비를 하고 좀 저도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야말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 준비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일찍 깨워주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울려서 재울 거 아니시라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이거 한 몇 개월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30분씩 당기는 거, 그런 거 계속 이제 시도해 보시면서 아이가 최소한 9시에는 책을 보고 10시에는 누울 수 있게, 목욕은 몇 시에 하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루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이가 편안하게 될 때 그때 등교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느 정도 일이 생활 리듬이 자리를 잡히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게 됐고, 등교 거부하는데도 피곤함이 보태지지 않으니까 제가 도와주기에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중요한 건 이런 아침의 기상 리듬을 찾아가는 것에 아이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마가 지도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엄마인 내가 잘 준비를 늦게 했구나, 엄마인 내가 더 놀고 싶어서 늦게까지 안 자고 놀았구나, 엄마인 내가 아침에 늦잠 자서 아이를 못 깨웠구나, 엄마인 내가 더 쉬고 싶어서 낮잠 자는 아이를 안 깨웠구나, 내가 더 기분 좋게 자고 기분 좋게 깨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지휘와 통솔의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변화하신다면 아이도 엄마를 따라서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재우는 법, 기분 좋게 깨우는 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미리 지도해야 되는 것은 화장실 혼자 다녀오는 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아이는 혼자 똥을 닦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희 아이도 6세쯤 돼서야 스스로 똥을 닦을 수 있게 됐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손에 똥이 묻을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도를 계속 했는데 이제 계속 못하겠다, 해달라 하면서 계속 미뤄져서 결국엔 6세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요즘은 비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비대 쓰는 애들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비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 학교에서 똥 마려우면 어떡하지? 불안해. 이런 마음 때문에 또 학교를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이가 편안하게 좀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똥 닦는 법은 엄마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손에 똥 묻는 게 무서워한다면 엄마가 먼저 닦아주고, 두 번째는 아이가 두 번째로 닦는 방법, 아니면 아이가 본인이 깨끗하게 못 닦을까봐 걱정하는 아이라면 아이가 먼저 닦고 두 번째로 엄마가 닦아준다든지, 이렇게 아이 한 번 엄마 한 번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손에 묻고 이런 게 무서우니까 휴지를 넉넉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물티슈를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아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쉬운 방식부터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요령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밥을 먹고 이렇게 그런 생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면 차라리 시간을 길게 잡으시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같이 책이나 영상 같은 걸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넉넉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한테 꼭 지도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한글 학습입니다. 한글을 입학 전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르쳐서 보내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선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아이들이 거의 다 한글을 배우고 오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교과서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한글이 많이 있어서 한글을 모르면 참 힘들겠다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림장 같은 것도 물론 1학년 때는 쓰지 않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프린트해서 주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그걸 받아 적어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한글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이게 촉박하면 아이도 스트레스지만 엄마도 그걸 보는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더 한글을 빨리 배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닥달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돼서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있나. 만약에 엄마가 그거를 정말 편안하게 봐줄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면야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우리 아이만 한글을 모르고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엄마가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저는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떼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한글 스트레스까지 더 얹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이는 이제 그
많은 무리에서 이렇게 동화돼야 되는 또 다른 이런 사회로 나가는 굉장히 큰 관문인데, 제가 직장을 취직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새로운 무리에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데 심지어 내가 그 업무가 익숙하지도 않아. 심지어 내가 그 업무가 너무 어려워. 나만 몰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회사 가기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편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한글 정도는 떼고 가자. 한글 떼려면 기간을 좀 넉넉 잡고 이것도 시작하셔야겠죠. 왜냐면 이것도 몰아쳐서 7세 말에 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 3세부터 한글 떼기를 시작해서 5세 말, 6세 들어갈 때쯤 완료가 됐어요. 거의 3년이 걸린 거죠. 저희 아이가 워낙에 자유로운 성격이고 저희 지도를 따라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제가 지도를 한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여유 있게 가르쳤고, 놀이로 가르치면서 안 한 날도 많고 흐지부지하게 한 날도 워낙 많아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긴 한데, 대신 그렇게 여유롭게 하니까 제가 조바심이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3세 때 가르칠 때는 주변에 분들이 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마친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6세.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제 빨리 시작하셔서 아이에게 여유 있게 놀이 겸 엄마랑 애착 쌓는 겸 한글 놀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놀이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상도 워낙 많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좋은 자료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7세다 근데 아이가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시고, 마음은 느긋하게 행동은 부지런하게 하시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뭐 안 되면 학교 가서 배우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세보단 7세가 더 빨리 떼고 7세보단 8세가 더 빨리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지 같은 거 시키셔도 됩니다. 저희 딸도 한글 나라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놀아주시고 하니까 좋아했고, 숙제는 선생님한테 저희 딸은 숙제를 너무 싫어해서 숙제는 안 할게요 하고 부탁해서 숙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전히 이제 한글놀이 장난감 받아가지고 선생님이랑 놀고 남는 시간에 저랑 놀고 그렇게만 했는데, 그것도 아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방법 쓰셔도 다 좋으니까 한글은 한번 떼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숫자도 1부터 100까지는 셀 줄 알고 가면 좋대요. 저희 딸은 유치원에서 그 수학을 배워서 1부터 1000단위까지 배우고 갔거든요. 근데 연산은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그래서 연산은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겨우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잘 따라가고 수업 재밌게 듣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1부터 100까지 정도 셀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독서 습관 지도입니다. 독서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즘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독서 좋은 건 뭐 세상 사람 다 아니까. 근데 유년 시절에 아이 어릴 때 독서 습관 잡아놓으면 또 좋은 게 엄마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되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랑 엄마랑 관계가 틀어지는데 진짜 1등 공신이 공부잖아요. 공부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불안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막 보고 있으면 계속 아이 막 멍청해지는 것 같고 성적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집은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잘 보면 그 불안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자기 전에 책 좀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독서를 잘하면 좀 거저먹는 게 진짜 많습니다. 선생님 말도 잘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를 쉽게 이해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다. 보면은 글쓰기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말도 잘하고요. 아이가 엄마 좋아할 때 그렇게 책 읽는 습관 들여놓기 쉬우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어릴 때부터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습관 만드는 법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책류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10가지 팁을 알려드렸고 그거 다 하셨는데도 독서 습관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 초등 입학 준비 어떤 지도들을 해야 되나 학습지도 생활지도 말씀드렸고요. 첫째는 기상습관, 두 번째는 화장실 습관, 세 번째는 한글, 네 번째는 독서였는데 이렇게 4가지 잘 지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면 아마 아이가 학교 생활 정말 적응 편안하게 쉽게 잘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라는 기관에 대해서 적응하는 부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도 알려드릴 얘기가 참 많은데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